DR 초보 탈출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음에서 끝까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에디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팅을 했었는데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에서 이제 에디팅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지난 시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에디팅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디어예요. 여기 미디어 탭이 있고 미디어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잘 요즘엔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클립들을 불러오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만, 미디어 풀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 영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맥에서는 파인더에서,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영상이나 음성이나 음악을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놓을 수가 있어서 이곳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가끔 활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우측 부분에는 메타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코덱이나 레졸루션,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오디오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 아래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을 가끔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디 페이지가 될 거예요. 에디 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영상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인더가 저는 있거든요. 이렇게 파인더에서 아니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필요한 영상이나 음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은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안 집어넣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하게 될 내용은 아무래도 영상을 타임라인에다가 얹는 작업이 될 텐데요. 타임라인을 얹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그냥 영상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불러와요. 하나씩 불러와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요. 그리고선 제가 대부분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들어가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들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한번 플레이를 하거나 빠르게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사용할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잘라내게 되거든요. 컷 편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클립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하고 끝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는 거는 지금 제가 키보드 숏컷을 이용을 했는데요. 먼저 키보드 숏컷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왼쪽 상단에 오셔가지고 다빈치 리졸브를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거거든요. 15.2 버전부터 이게 보이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상단에 오면은 저는 다빈치 리졸브라고 나와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을 하는 단축키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필요하시면은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애플이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가능하고요. 아비드도 역시 가능해요.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은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단축키를 설정을 바꾸거나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요청이 있거나 하면 이 부분을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보면은 단축키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블레이드거든요. 약자잖아요.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잘라지게 되죠. 또 뒤에 부분도 잘라질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없애야 되니까 셀렉션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키보드 A를 눌러주면 돼요. 블레이드는 여기 있죠. 여기 클릭을 해주시거나 B를 누르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단축키를 많이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앞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비니까 얘를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동작이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잘라지는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그냥 쉬프트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잘려진 공간만큼 뒤에 있는 영상들이 다 따라오게 돼요. 이번에는 이 아이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아이콘이거든요. 하나는 자석 모양이고 하나는 클립 모양인데, 이 자석 모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플레이 헤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클립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 끊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딱딱 걸리게 돼요. 딱딱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위에도 이렇게 하나를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에도 역시 걸리게 돼요. 이렇게 탁 걸리고 딱 걸리고 딱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석 모양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는 요 클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뒷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클릭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한번 선택을 하고 비활성화를 해볼게요. 비활성화를 하고 위를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받는 질문이 위아래가 같이 한꺼번에 안 잘린다 그래요. 제가 B를 눌러서 블레이드 툴 선택을 하고 가져다 대면 위에 것만 이렇게 잘리게 돼요. 아래 건 잘리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Linked Selection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두 개 모두 선택을 하고 얘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같이 안 잘리거나 같이 안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웨이브 폼인데요. 이 웨이브 폼이 가끔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오셔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고 저처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옵션이거든요. 얘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에 부분에서 이 녀석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웨이브 폼이 보이질 않아요. 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 폼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트랙 하이트도 역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커지고요. 작게 하고 싶으시면 작아지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고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에디팅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에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 불러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컷 편집 잘라내는 부분을 잘라내는 걸 하게 될 텐데요. B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딜릿을 눌러서 뒤에 것까지 같이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컷 편집이 끝나면 이 상태로 끝을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에서 보면은 자막도 들어가고 멋진 트랜지션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 되는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트랜지션 관련된 내용인데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일단 제가 이 음성을 끄도록 할게요.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왼쪽에 맨 끝에 오셔가지고 이 마우스를 클립의 왼쪽 상단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크로스 디졸브가 효과가 나타나요. 대략 뭐 한 1.2초 정도 효과가 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천천히 어두운 화면에서 밝은 화면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클릭을 하시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Add Cross Dissolve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단점은 뭐냐면 이 음성 부분, 오디오 부분에도 역시 이런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요. 근데 가끔은 이런 크로스 디졸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링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 것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크로스 디졸브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겠죠. 왼쪽에 상단에 와보면 Effect Library라고 있어요. 이 Effect Library에 오면 기본적인 트랜지션은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 중에 와서 비디오 트랜지션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되나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Arrow Iris라고 선택을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놔지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트랜지션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흔히 치즈하다 그런 트랜지션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잘 여기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크로스 디졸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 디졸브 외에는 직접 좀 만드시는 게 좋고 그런 트랜지션 만드는 거는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저 같은 경우에 크로스 디졸브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오셔가지고 이 별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에 보시면은
favorite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 막 찾지 않더라도 이곳에 와서 그냥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트랜지션은 이제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자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지션도 마찬가지고 자막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막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단한 튜토리얼이니까 기본만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자막을 넣는 방법은 여기에 역시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오셔가지고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전부 다 자막을 넣는 거거든요. 기본은 이 텍스트예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올라오셔가지고 인스펙터 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여기가 지금 랜드 엔즈라는 곳이고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거든요. 플레이헤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영상이 자막이 들어와 있게 되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면 좀 멋있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천천히 나타난다던가 글씨가 하나씩 나타난다던가 뭐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텍스트를 자주 사용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저는 텍스트 플러스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먼저 텍스트하고 텍스트 플러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텍스트는 원래 다빈치 리졸브가 생기면서 기본으로 있었던 거고, 텍스트 플러스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퓨전에서 사용을 하는 텍스트예요. 큰 차이는 없는데 텍스트 플러스가 좀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멋있게 좀 더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텍스트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에딧 페이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텍스트 플러스의 경우에는 불러와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와보면은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에선 볼 수가 없죠. 또 여기서 에딧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퓨전에 가서 텍스트 플러스를 또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텍스트 플러스 내용은 제가 너무 많이 다루지는 않을게요. 에딧 페이지에서는요. 없애고요. 그리고 에딧으로 다시 텍스트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폰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폰트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능 폰트는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데, 예능 폰트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폰트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폰트들은 대부분 돈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뭐 네이버라던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예능 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몇 가지가 나오니까 그곳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폰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는 몇 가지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운을 받으실 때 내가 개인이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랜드 엔즈라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자막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막도 마찬가지로 그냥 확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 부분도 역시 천천히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 너무 뭐가 많아서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바꾸고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어요. 텍스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사이즈를 좀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 화면에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 두고 싶은데 이제 바다에 여기 지금 제가 너무 노출이 오버가 돼서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컬러에서 변경이 가능하겠죠. 컬러를 눌러서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트래킹이라는 거는 자간을 얘기를 해요. 자간을 좀 늘리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라인 스페이싱은 말 그대로 이제 줄간이겠죠. 늘려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포지션이 있겠죠. 포지션은 제가 이렇게 드래그로도 했지만 여기서도 가능해요. 좌우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위아래 상하 이렇게 가능해져요. 줌도 있어요. 이렇게 더 크게. 줌은 사이즈와 좀 비슷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얘를 가운데다가 한번 놔볼게요. 포지션을 가운데 이렇게 놨어요. 간단하게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첫 부분에 이 글씨가 엄청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부분에서 이 줌을 이용해서 글씨를 키울게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한 이 정도 와서 자리가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한 이 정도? 여기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줌이 지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걸어 주셔야 돼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동을 해서 한 이 정도에서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줌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로 되겠죠? 더 작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더 작아서 없애주고 싶으신 분들은 끝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하다가, 그러면 키프레임 하나 더 찍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이제 작아지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부분에서는 좀 사라져라. 그래서 줌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줌하고 키프레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아래는 로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이 글씨를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글씨의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드롭 섀도우인데요. 얘를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줌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우스의 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고 작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드롭 섀도우는 지금 컬러로 되어 있고 뭐가 오프셋이 안 나와 있는데, 컬러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 노란색으로 하고 오프셋을 OK를 하고 오프셋을 좀 해볼게요. X축만.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부분 색깔이 오히려 안 좋은데 검은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섀도우니까, 그림자니까 약간 검은색, 여기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오프셋을 다시 원상위치를 하면 안 보이고, X니까 좌우를 이렇게 주실 수 있고,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원하시면은 이제 Y 위아래도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드롭 섀도우라서 좀 약간 음영이 들어가면서 왠지 3D 텍스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 게 있고, 블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 검게 완전히 할 거냐, 아니면은 블러를 줘서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다음에 오패시티도 역시 있죠. 뒤에 있는 게 투명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원하시는 만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스트로크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사이즈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지금 요게 스트로크이거든요. 1, 2, 3 점점 더 두껍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스트로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는 이제 글씨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이거 입히게 될 텐데,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하이트를 일단 하이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안 보이거든요. 하이트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width, 이 좌우잖아요. 얘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위치가 글씨하고 잘 안 맞으면 이 부분을, 이 센터를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위아래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위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요. 컬러는 이 검은색은 여기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아웃라인 컬러는 요 바깥의 아웃라인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붉은색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 위스를 조정을 하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이 배경 화면의 오파시티를 얘기하거든요. 투명도니까 완전히 안 보이게 하거나 완전히 보여서 뒤에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한 가지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잘라내고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처럼 들어오고, 맨 마지막 부분도
이제 크로스 디졸브를 넣으면 될 텐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는 것보다는 타임라인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Shift Z를 눌러주시면 모든 클립들이 이 타임라인 안에 맞게 돼요. 혹시 여기가 좀 좁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항상 이 부분을 쓰고 나면 닫아주시면 돼요.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왼쪽 상단에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그만큼 더 공간이 확보가 되고, 다시 Shift Z를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단축키 Shift Z는 한번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여기 나온 부분을 이렇게 좀 줄여서 천천히 사라지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음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마무리가 되면 될 텐데요. 뭐 이렇게 같이 마무리가 되면 될 텐데, 이제 보통은 아래 이제 음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음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너무 음악이 영상보다 긴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잘라내야 되니까 소리를 키워서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보통은 그러면 여기서 B를 눌러서 똑같은 부분에 잘라내고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냥 줄여주시면 될 거예요. 위하고 비슷한, 영상과 비슷하게요. 이렇게 끝을 내셔도 되고, 보통 이제 영화를 보시면 어때요? 영화를 보면은 영상이 끝나더라도 크레딧이 올라오면서 음악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보기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음악을 좀 더 뒤로 빼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일단 뭐 간단한 편집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설명을 자꾸 하나씩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뭐 3분의 1도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퓨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